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첫 북콘서트 열었죠. 오늘 참 감동적인 게 많이 있었고요. 대통령님이 정말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회고록 북콘서트 어둠을 지나 미래로 라는 제목 하에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모든 명예를 묻겠다, 가슴으로. 그리고 서로를 보듬으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북콘서트 단상에는 그 유영하 변호사하고 허원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함께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큰 사랑에 보답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아쉬운 시간도 많이 있었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대통령님의 진정한 가슴을 북콘서트에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몰려왔다 그래요. 오늘 엄청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이 이제 마음을 다 비우시고 우리 윤 대통령님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 중도들이 아마도 합심을 해서 이번 총선에 꼭 이기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읽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아쉬운 일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로, 잘한 결정은 또 그대로 써서 미래의 세대에 교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집필을 결심하셨다고 이런 말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행사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박 대통령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재활운동을 한 덕분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사과하고 달걀, 그리고 시니얼과 요구르트, 커피 한 잔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박 대통령님이 손수 혼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드시고 재활운동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자, 회고록은 총 2권인데요. 1장 정치, 2장은 외교안보, 3장은 정책, 4장은 어둠을 지나 미래로 등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내빈으로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김관용 전 경기도지사 오셨고, 서상기 전 의원, 김재수 전 장관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님,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님도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 전 대통령님은 그 3년 전, 그때 대선을 반년가량 앞둔 2021년 가을에 작성했던 자필 메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당시 수감생활 4년 9개월째였던 우리 박 전 대통령님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면 해결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메모를 써가지고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한 적도 있었는데요. 자, 이 메모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저는 저에 대한 거짓과 오해를 걷어내고 함께했던 공직자들, 기업인들,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기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묵묵하게 따라왔었다. 그런데 2017년 10월 16일 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이후에 더 이상 재판 절차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역사적 멍해와 책임을 나 박근혜가 지고 가는 대신에 공직자들 그리고 기업인들에 대한 관용을 부탁드린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묵살해버린 문재인 정부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죠. 그게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옥에 갔죠. 그리고 대통령님은 이런 말을 해요.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을 다해서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 찍히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나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사람들마저 모든 짐을 나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하셨습니다. 오늘 북콘서트 여시면서 그거 보는 이들은 마음이 우울하면서도 대통령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대통령님 모든 걸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우시다, 이런 생각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함도 듭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꼭 우리가 이겨가지고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김재구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이 모든 정해진 운명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안보를 굳건하게 지켜왔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국민에게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은 정말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2006년도 테러 이후에 나의 삶은 덤으로 주어져서 나라에 바쳐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제 일신에 대해서 어떠한 미련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이제 모든 멍해를 다 묻어버리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전혀 나에게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서로를 보듬으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2017년 3월 31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돼가지고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이 됐고 같은 해 10월 달에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이 되자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하셨죠. 그리고 구치소에서도 탄핵 심판 때부터 변호를 맡아 사임한 유영우 변호사를 제외하고 변호인 접견을 일부 거절을 하셨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님의 출판된 회고록은 2권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각각 400쪽 정도 분량이라고 합니다. 책에는 18대 대선 이후인 2012년부터 2022년 3월 대구 달성 사저에 입주하기 전까지 약 10년간 박 대통령님의 정치 일대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 책을 꼭 사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 대통령님은 희고록에서 수감 생활 중에 나빠진 건강 상태와 극심한 허리 통증에도 마땅한 의자가 없어가지고 큰 국어 사전을 쌓아놓고 그것을 의자로 사용하며 지냈던 일상에 대한 내용도 공개가 오늘 됐습니다. 또 대통령님은 내가 재계 로비를 받은 것처럼 비난한 김종인 그리고 유승민 배신 아이콘 이 두 사람은 연락 두절이 그 당시에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전혀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내치려고 아주 계획 작정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소제목을 달아가지고 대선 캠프에서 함께했던 김종인 그 당시에 총괄본부장이었었나요? 김종인 씨가 그리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김종인 내가 대통령 만들었어? 큰소리 빵빵 치다가 느닷없이 대통령님을 배신하면서 나갔던 김종인 그리고 대통령님 감옥 보내는데 1등 공신인 배신 아이콘 유승민 얘기가 여기에 적나라하게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대통령님의 그 마음이 적힌 이 책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님 이제 북콘서트도 열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명성이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4월 10일 날 우리 윤 대통령님, 전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님 두루두루 대한민국 국민들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 입법부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4월 10일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